4장 스토아 철학에 대한 기독교 사상의 관계 1. 스토아 학파 체계의 출발점과 근간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는 아테네의 폴리그노체 벽화들로 장식된 다채로운 현관의 이름을 딴 것이며 그곳에서 스토아주의자들의 강연이 이루어졌었다.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4세기 말경에 사이프러스 섬 키톤의 제논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인 출신의 젊은 남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제논이 자신의 학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에피쿠루스가 아테네로 이주해 온 것과 삶의 기술에 관한 그의 가르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피쿠루스는 쾌락의 획득을 인간 삶의 목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는 우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장으로 보았다. 이런 두 생각에 대한 제논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는 에피쿠루스가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제논의 가르침은 인간 및 인간적인 삶의 영위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이리하여 윤리학의 주제가 스토아의 초기에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인간은 삶의 영위를 위한 발판을 에피쿠루스의 자연주의와 반대되게 우주를 지배하면서 그 통일성을 떠받치고 있는 로고스의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고 여겼다. 이런 의미에서 스토아는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삶의 이상으로 소개했다.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윤리학과 물리학의 밀접한 만남은 체계, 곧 사상의 체계적인 결합이 스토아 철학에서 핵심적인 사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자들은 그들에게 교조주의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비난에는 에피쿠루스나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플라톤주의자들도 가세했다. 플라톤주의자들이 초기 스토아 학파가 형성되는 국면 동안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적 사상의 비판적 회의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고스 사상과 그 완성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이었다. 이때 스토아 철학은 의식적으로 에베소의 헤라클레이토스를 따랐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미 기원전 6세기에 로고스를 만물의 관리자로 칭했었다. 이때 생각되었던 것은 대립적인 현상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제한되고 대립자들이 번갈아 바뀌고 활과 현악기의 관계처럼 상호 추구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다. 로고스는 이런 대립들을 결속시키면서 세계 질서의 기초가 된다. 이런 세계 질서, 모든 존재에 대해 동일한 세계 질서는 신들 중에 한 신이 창조했던 것도 인간이 창조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항상 영원히 살아있는 불이었으며 지금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척도에 따라서 타오르기 시작하며 척도에 따라서 꺼질 것이다. 우주의 이런 이성적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지각되는 것도 스토아 철학자들은 헤라클레이토스를 따라서 로고스 덕분으로 돌렸다. 기원전 5세기 이래 아티카 사상가들에게서 말하자면 아낙사고라스 이래로 파르메니데스의 영향도 받는 가운데 누스 개념이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특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로고스 개념에 의해 밀려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누스가 참으로 현실적인 것, 항상 있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상이하게 지각된 대상들, 표상들, 인상들을 모으고 결합하고 합산하여 이런 방식으로 전체에 대한 조망과 이해를 얻으려는
정신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이로써 스토아 철학이 중점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드러난다. 전체의 우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목표였으며,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신의 현 존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초기 헬레니즘의 정치적 혼란과 폴리스 해체의 시대에 개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내던져지는 현 존재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개별자로 흩어진 현 존재의 삶의 영위를 위한 지지 기반을 이제 인간은 우주의 질서에서 확보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에게 체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스토아 철학의 모든 부분들, 논리학, 심리학, 철학에 관통해 있다. 이 각각의 세 가지 관점에서도 스토아 철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로고스가 제공하는 전체의 통일성과 연관성이다. 그래서 1. 스토아 인식론 논리학에서 인식이 그 스스로 홀로 있을 때에는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조각난 지각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하기를 보류한다. 여타의 모든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 확신을 가진 이후에 비로소 스토아 철학자는 지각된 사실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영혼에서 지배하고 있는 로고스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의 연관성과 함께 개별적인 것과 관련하여 번복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연관적이며 체계적인 인식의 확신은 스토아 철학자에게서 이 다음과 같은 근거에 입각해 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체계인데 그 체계는 개별적인 것을 연관성들 안으로 정돈해 줌으로써 인간의 영혼의 지식을 생산해낸 바로 그 동일한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 안에 있는 로고스가 하는 일은 사물들의 본성에 이미 먼저 주어져 있던 것, 다시 말해 모든 존재자의 폐쇄된 연관성을 단지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일이다. 이런 연관성의 폐쇄성은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에 의해 뒷받침된다. 운명론은 모든 개별자가 우주의 틀 안에 자신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공통의 본성에 각각의 개별적 존재자가 응하며 인간도 자신의 특별한 본성 속에서 응한다. 인간은 그가 나누어 받아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통해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세계의 존재를 재구성하는 존재이며 결국 그 안에서 세계의 존재가 그 자체로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로써 스토아 물리학으로부터 3. 윤리학으로 넘어가게 된다. 스토아 윤리학의 기본 명제는 크리시포스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 삶의 영위는 우주의 질서에 응하며 인간 자신의 현 존재를 주관하면서 그의 삶을 통일시키는 로고스에 응한다. 인간은 다양한 인상들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현혹되거나 즉각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서 확고하게 꿋꿋해져야 한다. 확고하고 꿋꿋해져야 한다. 따라서 그는 감정적 흥분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일은 덕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리고 바로 거기에 덕의 본질이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 과제는 정확하게 인식론 및 물리학에 상응한다. 이는 윤리적 과제가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 로고스에 의해서 연관성 안으로 이끌리는 것을 통해서 삶의 내적인 통일성과 자기 통일성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